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글로벌 시장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뭐랄까,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다른 쪽에서는 축포를 터뜨리는 아주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었죠. 오늘 바로 이 기묘한 역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곧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시끄러운데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고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힘이 2020년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거대한 줄다리기입니다. 네, 말 그대로예요. 거대한 두 개의 힘이 그것도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글로벌 시장을 양쪽에서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지정학적 폭풍입니다. 2026년 1월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월 5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발표하더니 며칠 뒤엔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해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월말에는 이란으로 거대한 함대가 가고 있다고 경고까지 하죠. 이 모든 게 불과 한 달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조 달러. 2027년 미국 국방 예산안인데요. 무려 50%를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던 꿈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꿈의 군대라? 이 표현 하나에 모든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방위산 업체들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긴장 관계에 있던 유럽의 방산 업체들까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 거죠.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 유럽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주죠. 미국은 국제규칙에서 벗어나고 있다. 굉장히 직설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을 끌어내리던 첫 번째 힘, 지정학적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에 시장을 정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린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주 골드러시입니다. 이 차트가 정말 이 역설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1월 5일,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개입을 발표한 날이에요. 세상은 시끄러운데 한국 코스피,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지수까지 기술주 중심의 아시아 시장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그럼 이런 낙관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연초 CES에서 쏟아진 새로운 AI와 자동차 기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려 20조 원짜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죠. 여기에 ASML, TSMC 같은 반도체 거인들이 AI 붐이 계속될 거라고 확인사살까지 해줬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은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기술 섹터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 한마디가 딱 보여줍니다. 억만장자세? 괜찮아요. 세금 많이 내고 있고 더 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우리 성장을 막을 순 없다는 정말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그럼 한쪽에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혁명이 폭발하는 이 두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죠. 바로 이 표가 2026년 1월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오늘의 핵심 슬라이드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장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졌어요. 왼쪽은 지정학적 거래의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불안, 군비 지출 같은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방산주, 에너지, 금이 이겼죠. 반면에 오른쪽은 기술주 거래의 세상입니다. 여기선 AI, 반도체, 실적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승자가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의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이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명했는지 프랑스 사례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LVMH 같은 세계적인 명품 회사는 이제 사람들 돈 없어서 명품 안 살 거야 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방산업체 다쏘항공은 오히려 매출 전망을 올리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장인데도 운명이 이렇게나 달랐던 거죠. 심지어 잘 나가던 기술 섹터 안에서도 이 분열은 존재했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은 AI 경쟁력 하나로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기업이 됐어요. 시장이 AI에 완전히 꽂혔다는 증거죠. 하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어땠나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자 주가가 바로 힘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술주라도 진짜 AI 수혜주냐 아니냐를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가려낸 겁니다. 이 거대한 두 힘의 줄다리기는 비단 주식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파장은 통화, 채권, 원자재 시장까지 말 그대로 모든 자산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건데요. 자, 정부가 국방비에 돈을 엄청 쓴다고 하니까 나라의 빚이 많아지겠네 싶어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고요. 달러는 또 어땠냐면 하루는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사들여서 강해졌다가 다음 날은 트럼프가 약한 달러가 좋다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약해지고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에 투자자들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갔죠. 당시 투자자들이 느꼈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금 가격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온스당 5,420달러.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결국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으로 달려간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는 2026년 1월 한 달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연 뭘까요? 2020년의 시장은 이 두 가지, 즉 정치적 리스크라는 공포와 기술적 희망이라는 기대감 사이에 팽팽하고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2026년이 계속 흘러갈 텐데요. 과연 이 거대한 줄다리기에서 어떤 힘이 결국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기술이 주는 희망일까요?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두 힘의 충돌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아마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